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큰일 났어요. 진짜 큰일 났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트레일러가 한 대, 두 대 줄지어 지나가는데 전차를 싣고 있고 로켓포도 끌고 있고 또 여러 종류의 무기도 많습니다. 어디로 운반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최근 중국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현지에서 간헐적으로 거대한 폭음이 들리고 있으며 여러 지역의 네티즌들은 헬리콥터가 계속 상공을 비행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산동과 면양 지역에는 대량의 중장비가 등장했으며 도로 위에는 수많은 군용 차량이 주행하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경찰이 도로 위에서 지휘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모두들 오늘 이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도 모르겠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지도 모르겠어요. 뉴스에서는 아무런 보도도 없습니다. 오늘 또 남편이 부대에 불려가서 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정말 운이 안 좋게도 며칠 전부터 가게에 있던 볶은 견과류 재고가 거의 떨어졌거든요. 남편이 집에 있을 때는 물류가 견과류를 보내주지 않더니 글쎄 그가 떠나자마자 아침 일찍 물류에서 전화가 와서 물건이 도착했다고 하네요. 결국 또 제가 직접 물건을 가지러 가야 하고 가게로 나르기도 해야 하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남편 운이 정말 기가 막혀요. 큰일 났어요. 정말 큰일 났어요. 중앙에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한 물품이 있습니다. 바로 준비물 4종 세트입니다. 첫째, 방수비옷. 둘째, 대용량 보조 배터리. 셋째, 감기약 해열제 같은 상비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통제입니다. 정말 무슨 큰일이라도 일어나는 걸까요? 매일같이 비상물자 비축을 홍보하니 저도 겁이 나서 밤새 제 비상용 배낭을 꺼내 들었답니다. 무슨 정말 리셋이니? 정말 씨앗 저장소니? 생각지도 못했는데 응급관리부에서 직접 비상배낭에 대한 상식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인민일보, 인민망 등 수많은 언론 매체들도 잇따라 이를 공유하고 있어서 설마 정말 무슨 큰일이 일어나려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현역 부대 전체가 경계태세에 돌입하였고 200만 명의 병력이 무장을 마치고 출동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4천만 명의 퇴역 군인들이 빠르게 소집되고 있으며 수천 리 떨어진 곳의 로켓군도 명령만 떨어지면 곧바로 대응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중국이 만약 1급 전시태세를 발동하게 되면 그 위력은 얼마나 클까요? 역사적으로 총 6차례에 걸쳐 1급 전시태세가 발령된 바 있으며 이들 모두가 국가 차원의 전쟁 상황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1급 전시태세에 진입하게 되면 국가 전체가 즉시 전시체제로 전환되며 정치, 경제, 산업, 운송 등 사회 전반의 시스템이 일사불란하게 군사작전에 맞춰 운영되게 됩니다. 관련 소식은 즉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세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첫째는 내전, 둘째는 대만 침공, 셋째는 러시아 지원입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공통점은 단 하나, 바로 중국 국민들이 포탄 바지가 된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지금 중국은 부추가 너무 많아 인적 자원이 되고 결국 전쟁의 포탄 바지로 전락할 것이다. 경제는 침체하고 국민은 배도 골고 있으니 이상한 짓을 벌여 주의를 돌리려는 것이다. 전쟁을 일으켜 사람들을 죽게 만들면 단결을 유도함과 동시에 식량 소비도 줄일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어차피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배후에는 항상 사악한 중공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많은 네티즌들이 또 한 차례 부추 수확 수단이 시작됐다. 얼마나 짜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동시에 어두운 사건의 이목도 분산시키려는 것이다. 퇴역 군인도 사실상 잠재적인 불안 요소다. 전원 소환해서 러시아 아버지에게 구덩이 메우기용으로 보내버리면 윈윈이다. 실업률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사중전해를 앞두고 이렇게 많은 인원을 동원해 치안을 유치하려 하더니 불쌍한 퇴보의 황제, 국민이 두려워서 이 지경까지 왔구나. 생명을 지키는 4종 세트.
이걸 보니까 중국에서 또다시 코로나가 곧 터질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든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가 직면한 도전은 단순히 차가운 거시경제 지표에 그치지 않고 중년층부터 청년층까지 여러 세대 모두가 경제 대침체를 피부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계속 하락하면서 중국 대륙의 70년대생, 80년대생, 90년대생 거의 전부가 최소 20년 이상 대출을 갚아야 하는 부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자연재해와 인재, 전염병 창궐, 실업대란, 대규모 구조조정 등이 겹치면서 민심은 이미 사방에서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경에서는 제4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려 하고 있으며 연이은 불안 요소들로 인해 북경 당국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구가 왜 점점 더 이상해지는 걸까요? 이제 겨우 10월인데 우리나라 북부 지역은 벌써 영하로 떨어졌고 남부 지역은 여전히 기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운남, 사천 지역에서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연해 지역은 사상 최강급 태풍 화가사가 지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태풍 풍신이 들이닥쳤다는 점입니다. 정말로 하늘이 노하신 걸까요? 이대로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닐까요? 정말 너무 지쳐서 더는 못하겠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맑은 날에도 일하고 비가 와도 일하고 계속 일만 시켰는데 이젠 땅이 전부 끝났어요. 저희도 기계가 아니라 사람인데 이렇게 계속하면 정말 몸이 망가집니다. 아시겠어요? 잇따른 잿빛 장매 가을 수확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대로 비가 계속 온다면 미래 월동파종도 아예 진행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나 광범위한 면적을 아예 심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혹시 앞으로 식량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걸 인식하고 계신가요? 요즘처럼 극단적인 날씨가 어쩌면 이제는 일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정말 천재지변일까요? 아니면 인재일까요? 저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몇 년 동안 어떤 장소에서든 음식물 낭비가 너무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로 먹는 것보다 버리는 것이 더 많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혹시 그런 모습 보신 적 있으신가요? 관심을 가져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저는 모든 자연재해는 결국 인간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 끝도 없이 낭비하고 절제 없이 소비만 해간다면 앞으로 닥쳐올 자연재해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도인의 예언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곡식이 있어 3번의 겨울을 날 수 있으나 내년 봄비가 중간쯤 내려오면 강물이 범람하여 농가들은 하늘을 보기 어려우리라. 3년이 지나면 돈은 있어도 농토는 없고 쌀 한 냥이 금 2냥의 값이 될 것이며 높은 건물 5채의 값이 쌀 한 포대 값이 되리라. 아이 2명이 밥 한 그릇을 두고 나누어 먹게 되고 밀세근으로 신부 1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도시의 번화한 빌딩들은 텅 비고 지혜로운 자들은 산속에 숨어 살리라. 9명의 여인이 한 남편을 섬겨 백발이 되기 전에 죽게 될 것이며 하늘과 땅의 질서가 뒤집히고 음양의 균형이 무너질 것이다. 이 예언이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은 스스로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모든 책임을 온전히 짊어져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것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귀신을 차에 태우면 그 차 안은 온통 시체, 온통 귀신으로 가득 찰 뿐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 시련을 무사히 넘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선행을 쌓은 사람만이 그나마 살아남을 가능성이 조금 더 있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것은 대만의 국학대가 정사강 선생이 2018년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말입니다. 그는 세상의 역병은 하늘이 내린 징벌이다. 인간이 지나치게 교만해지고 하늘을 경외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늘은 여전히 자비롭다. 많은 경우 큰 재앙이 닥치기 전에 여러 차례의 경고를 보낸다. 그 경고는 이상한 천문 현상이나 작은 재해, 이변의 형태로 나타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주에는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즉 자료 창고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이름마다 하나의 소형 데이터베이스, 전용 저장소가 있다고 하지요. 여러분이 마음을 먹고 생각을 품는 그 순간 선한 생각을 품으면 흰 점으로 기록하고 나쁜 생각을 품으면 검은 점으로 기록합니다. 그 모든 것이 즉시 기록되며 단 하나의 오류 없이 아주 정밀하게 저장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공덕과 과실은 서로 상쇄되지 않는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돈을 벌면서 절에 가서 향을 많이 피우고 기도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공덕은 과실을 없애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는 일생이 되감기처럼 재생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죽은 후의 49일은 일생의 총정산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 사람의 삶 전체가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한 장면도 빠짐없이 끝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당신이 언제 누구에게 주먹을 날렸다면 그때는 그 사람도 똑같은 힘으로 당신에게 주먹을 날릴 것이고, 당신이 누군가를 발로 찼다면 그 사람도 똑같은 힘으로 당신을 찰 것입니다. 한 건 한 건 되갚음은 정확하게 돌아옵니다. 조금의 오차도 없이요.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인과응보이며 자연의 법칙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사강 선생의 스승은 청나라 때 자희대우의 어용 천문학자였던 유배중이었다고 합니다. 정사강은 직접 자신의 입으로 나의 스승 유배중은 바로 유배곤의 환생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공의 통치 아래 중국 대륙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무신론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공산당은 세상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힘으로 하늘을 이길 수 있다 라고 가르쳐왔습니다. 이러한 사상 쇠뇌 속에서 수십 년 동안 중국 사회의 도덕은 급격히 무너졌고 사람들의 마음도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이 신이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정말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공산당이 귀신은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귀신이 정말 존재하지 않을까요? 영상을 보세요. 며칠 전 라이브 방송 중 한 형제분이 연결 통화로 사연을 제보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그분의 친구가 2025년 8월 27일 밤 11시쯤 태회 갔다가 찍게 된 영상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그들이 타고 있던 배의 조명이 물 위를 비추자 호수 한가운데 비교적 깊은 수역에 두 개의 사람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흰색, 하나는 검은색이었고 그중 흰색 사람 형체는 긴 로브나 치마 같은 옷을 입은 듯한 모습까지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두 사람이 물 위에 서 있는 상태에서 배를 향해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영상을 확대해서 보면 그 형체들이 꽤 또렷하게 보이며, 특히 흰 옷을 입은 사람 형체는 손이 흔들리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까지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그림자나 반사라고 보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장면들이 많았고 도저히 어떻게 저런 형상이 생겨났는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천지의 균형이 이미 무너졌습니다. 예언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10월이 되었건만 곳곳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은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태풍이 이어서 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증사강 선생께서 예전에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의 한기와 한 번의 열기에 한 무리가 떠나고 다시 더위와 추위가 바뀌면 또 한 무리가 떠나게 된다. 그 말이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모든 징조를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자가 전한 경고이자 천지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 마지막의 알림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천도 법칙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재난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늘의 운행에는 일정한 법도가 있으며 그 하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만이 마침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